범죄 행위 때문에 지금 탄핵을 하는 거라면 또 벌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고 범죄 처벌 안 받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되는 더 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입니다. 저는 조수진 변호사고요. 안녕하세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헌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요즘 주변에 헌법 공부, 형법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사회 이슈와 함께 그리고 헌법과 형사법 절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에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전쟁 중이어야 한다라는 요건도 갖추지 않았고 그리고 뭐 국무회의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고 국회에 군사를 동원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위헌 위법이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역사상 두 번째로 시작이 됐고 근데 대통령 측에서 안티를 막 계속 걸면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누구 말이 맞나 하고 헌법 공부하시고 형사법 공부하시고 법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으십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변호사님 근데 윤석열 이미 탄핵심판 중인데 왜 체포도 해야 되고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왜 그런 거냐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께서 헌법 절차 그리고 이제 형사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가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쳐요. 이게 특히 내란죄나 외환죄면은 바로 이제 형사 수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때 이 사람을 그럼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절차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탄핵 심판이고 또 하나는 형사 재판입니다. 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형사 재판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뭐 위법 행위,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고소가 들어가거나 수사기관이 저거 범죄인데라고 인지를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12월 3일에 했던 그 비상계엄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되잖아요. 이거는 적이 전쟁을 일으키는 걸 이롭게 하는 이적죄라는 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하나 있는 것이고 탄핵 심판은 뭐냐? 한마디로 대통령을 해고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일반 공무원들이 만약에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 뭐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공기관 안에서 뭐 구청 안에서 징계위원회를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파면 사유가 되느냐 보고 그 다음에 파면하냐 정직하냐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때 대통령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범죄로는 함부로 소출을 안 하고 국회만이 헌법재판소에 이 해고 절차 개시해 주세요 라고 소추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만 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해고 절차는 탄핵인 것이고 그거랑 별개로 그게 범죄 행위 때문에 지금 탄핵을 하는 거라면 또 벌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고 범죄 처벌 안 받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또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사 방법이 체포도 있고 구속도 있고 압수수색도 있고 이렇게 투트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탄핵 심판이라는 거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사람의 이제 행위가 위헌적이냐 헌법에 위반되냐는 판단인 것이고 형사 재판은 이 피고인이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이제 형사법적인 쟁점에 관한 재판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달라 그런 이슈들이 좀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란이 핵심 아니냐? 근데 왜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빼냐? 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줘야 되지 하다가 내란죄라는 이 죄명은 변호사님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형사재판에서 판단받으면 되지. 그리고 헌법재판은 이 사람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어서 이 사람을 탄핵해야 한다, 해고시켜야 한다 이 개념인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상한지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재판 그리고 형사재판 다른 건데 내란죄가 아닐 뿐인데 어쨌든 근데 기사나 연일 좀 논란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탄핵재판 그리고 형사재판 관점에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면 또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기도 한데요.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와이프입니다. 남편은 철수라고 하죠. 철수가 날 때렸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원에 이혼해주세요. 우리 같이 못 살아요. 라고 이혼도 신청하고 경찰서에 고소도 했어요. 이 사람 처벌해주세요. 근데 이혼 재판에 갔어요. 철수 씨가 갑자기 내가 특수상해인지 특수폭행인지 몇 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지 형사재판에 가서 1심, 2심, 3심 다 처벌될 때까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내가 너를 무슨 죄로 때렸는지가 안 나왔잖아. 이건 이혼 사유가 안 돼요. 이혼 재판 안 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이 사람이 부부로서 내 남편 자격이 없다는 것만 가정법원에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범죄가 상해인지 특수상해인지 폭행인지는 가릴 필요가 없어요. 라고 정리를 한 상황인 거예요. 아, 변호사님 설명 진짜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죄냐 아니냐는 형사재판에서 판결 받을 거고 그냥 이러한 내란 행위나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건 어차피 다 정리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가정법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죠. 거기서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탄핵 사유로 처음에 소추할 때 넣었던 거에서 뺀 것은 한 줄도 없어요. 왜냐? 아까 철수가 수진이를 때렸다라는 거를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사유인지 평가해 주세요 라고 넣은 거고 거기서 형사는 판단 안 하셔도 돼요. 당연한 얘기 한 거죠. 이것처럼 이번 사건에 대입을 해보면 헌법재판소에 12월 3일 날 성렬이가 내란 일으켰어요 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너무 위험해서 둘 수가 없으니까 일단 파면해 주십시오 라고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부터 그럼 따져봅시다 라고 나온 거예요. 아, 그건 쟁점이 아니잖아요. 내란죄는 몇 년형을 받고 누구누구가 공모를 했고 그 지역의 헌법적인 질서가 마비가 됐는지는 형사재판 가서 10년 5개월 받으실 건지 30년을 받으실 건지 무기징역 받으실 건지는 1년, 2년, 3년 동안 다투시고 그게 아니라 당신이 법률 요건에도 맞지 않게 헌법상 질서를 어지럽혀서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는 그것만 판단을 받겠습니다라는 거고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했다라는 처음에 소추한 사실에서는 전혀 뺀 게 양적으로 뺀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재판은 계속 진행돼요. 그럼에도 윤석열에 대한 체포 그리고 압수수색은 필요하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탄핵 심판은 단 91일 만에 끝났습니다. 파면한다. 전원일치로 났잖아요. 그런데 형사재판은 얼마 걸렸는지 기억하십니까? 1심만 1년 걸렸어요. 같은 행위를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왜 이건 91일 석 달 만에 끝나고 이건 왜 1심만 1년, 2심, 3심까지 3년 몇 개월 걸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대통령으로서 해고요라는 절차는 고쟁점만 보면 되지만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윤석열 씨 같으면 비상계엄 할 때 동원한 물건이 실제로 무엇이고 국회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국회의원 중에 누구를 다치게 했고 목격자는 누가 있고 뭐 여적죄라든지 이적죄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기 위한 모든 증거를 다 살펴봐야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즉 헌법상의 탄핵 절차는 이미 TV에서 뉴스로 나온 그날의 일과 국무회의 회의록 정도만 있어도 저는 아마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형사재판으로 들어가서 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려면 훨씬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임하지도 않고 그리고 물건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가서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와야 되고 신병도 확보를 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탄핵이 되더라도 또는 탄핵 소추가 돼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체포도 필요하고 압수수색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탄핵된다고 해서 유죄가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별개 때문에, 절차입니다. 네, 탄핵은 빨리 돼야 한다는 거에 제가 동의합니다. 물론 차분히 모든 절차를 잘 따라야겠지만 사실 요즘 주변에 무기력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요. 네, 이게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건가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찰들이 뭐 나를 체포하러 왔는데 감히 이를 저항한다거나 영장이 발부됐는데 체포가 안 되거나 이러한 것들을 사실 일반 국민들이 경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선별적으로 대통령에게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현직 대통령이어서 이런 건지 연일 기사가 쏟아지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사회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모든 이슈가 함몰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나라 걱정도 되고 답답한데요. 근데 또
우리나라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또 광장으로 모이는 이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좀 무기력증도 있고 그리고 막 화병도 있고 우울증도 걸릴 것 같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 생각을 합니다. 차근차근 절차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결국 동굴 밖에 나가서 굉장히 밝은 광장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와 공동체가 될 것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해결될 것이니까 우리 지치지 말고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다음 페이지로 나아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전문적인 노하우로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더듬듬 법률사무소 유튜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조수미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